네, 이번엔 국내입니다. 어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3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지역사회에 노출된 기간은 열흘, 접촉한 사람은 43명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에 머물렀던 부부는 지난달 31일 마카오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부인은 격리된 9일까지 32명을 접촉했습니다. 3일 시흥시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갔고 증상이 심해지자 5일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이어 증상이 나타난 어머니는 5일과 7일 시흥시의 슈퍼마켓을 방문했고 7일과 8일엔 아들과 함께 선별진료소에 갔습니다. 두 번째 간 다음 날 어머니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될 때까지 총 11명과 접촉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움직임이 대부분 겹쳤습니다. 27번째 환자가 1월 24일부터 기침이 있었다고 해서 발병일로 잡고 귀국 후에 가족 내 전파로 2명이 2차 감염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장소는 모두 방역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시흥시는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16일까지 문 닫도록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 가족의 동선을 보면 공항에서 선별진료소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란 의문이 듭니다. 초기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던 사례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부부인 26번과 27번 확진자는 후베이성이 아니라 광둥성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격류한 마카오는 오염 지역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입국 당시엔 고열도 없었습니다. 공항 검역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우한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전수조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열과 기침에 시달린 부인이 먼저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독감 검사와 흉부 방사선 촬영까지 했지만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다녀와서 폐렴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의사 환자로 분류를 하던 그 시절의 사례 정의로는 사례 분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중 첫 확진자가 됐습니다. 의사소견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 시점입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처리 과정에 혼선이 있어 다음 날 다시 불렀습니다. 아들도 함께 갔지만 검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실제 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감안해서 확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료기관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그동안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은 3,000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습니다. 잠복기인 14일이 지나서 오늘부터는 대부분 감시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25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온 모든 사람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들어온 2,991명입니다. 23일 우한공항이 폐쇄됐는데 이후 우한을 출발해 다른 곳을 경유한 입국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매일 전화로 우한에서 들어온 내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여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3번째 환자입니다. 우한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입국한 건 지난달 26일, 오늘로 14일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당초 설정했던 신종 코로나 잠복기가 끝난 겁니다. 이로써 우한 입국자에 대한 감시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25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인인데 입국한 뒤 2주 가까이 방치된 23번째 환자처럼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자칫 집단 전파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도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를 얻어 계속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번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져서 언제 퇴원할지 보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네 번째 퇴원자는 11번째 확진자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6번째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1차 감염자가 아닌 2차와 3차 감염자 가운데 완치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태어난 1, 2, 4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뒤 열흘 만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먼저 퇴원한 3명에 비해 적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이나 빠른 퇴원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25살로 젊다 보니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퇴원 시기를 저울질하는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퇴원한 11번 환자의 원 감염자인 3번째 확진자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이번 주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원 결정은 음성 판정이 나온 뒤 의료진이 환자가 평소 앓던 병과 후유증을 고려해 최종 결정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확진자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옮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래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 회의에 참석했던 17번 확진자의 가족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마스크만 잘 써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에 머물렀던 아들 부부에게 옮은 25번 확진자 등 현재까지 가족 간 신종 코로나 전염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싱가포르를 다녀온 17번 확진자도 대구의 본가와 처가를 들르며 가족 12명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옮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스크가 전염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CCTV로 17번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확인했고 가족들로부터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지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자와 같이 살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조언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용공간은 자주 환기하고 생활용품은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침방울로 감염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누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그 침방울이 어디까지 튈까요? 조보경 기자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모자라서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공장도 멈췄습니다. 그나마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들어오면서 현대차는 내일 일부 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공장을 돌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차 소아리 공장입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휴업에 들어가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배선용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가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늘과 내일만 문을 닫기로 했는데 부품 조달이 늦어지면서 휴업을 연장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광명뿐 아니라 광주, 화성까지 모든 공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오늘까지 휴업인 걸 감안하면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모두 문을 닫은 겁니다. 현대차는 내일부터 일부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품이 부족합니다. 그제 오늘 들어온 와이어링 하니스는 약 2,100대분으로 현대기아차 하루 생산량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부품 공장 40곳 중 37곳이 문을 열었어도 예전 수준의 물량을 생산하긴 어렵습니다.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출근한 직원이 많지 않아 가동률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생산까지는 어려움이 남아있는 시점이다. 텐진의 삼성전자 등 중국 현지의 한국 대기업 공장들도 지방정부의 휴업 지침에 따라 재가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요즘 한국에 머무는 중국 교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진료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발목 위쪽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사는 교민 K씨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지난 6일 산책을 하다 다쳤고 수술을 받으러 급히 한국으로 왔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병원 상황이 한국하고 다르니까요.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국 교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를 통해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을 소개받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병원에 안 오면 안 되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이 없었는데도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고 K씨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 달 동안 본관의 수술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달을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수차례 연락한 끝에 이 병원의 입원 대기 명단에 겨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씨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중국 교민들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감기 몸살이나 치통을 앓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글이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해외 방문객은 정상 진료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은 부처에서 엇박자가 자꾸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은 우한발 입국자만 계속 막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좀 더 상황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정부 내 혼선을 없애겠다며 총리 주재로 연 첫 확대 회의 전후로 나온 장면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우한 전세기 탑승 범위를 놓고 외교부와 다른 말을 했다 몇 시간 만에 철회했고 중국 방문 금지도 발표했다가 검토 예정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일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엇박자 한 번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을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해당 지역에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